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오스토리는 지구본 여행 시리즈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위성 지도를 통해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이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을 여행하는 방구석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그 첫 여행지로 플라톤의 저서에 나오는 전설 속의 섬 아틀란티스로 지목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한 장소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 전용기에 탑승하시고 자 함께 가봅시다. 그 신기의 장소는 사하라 서쪽에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면서 아프리카 지리 공부 좀 할까요? 아프리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도 사하라 사막일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250만 년 전에 처음 생겼습니다. 물론 중간에 초원이었던 시기도 있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250만 년 전이라면 보다 정교한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인류의 오랜 조상 호모 하빌리스의 탄생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유골은 탄자니아에서 발굴되었는데 인류가 탄자니아 근처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의 지도와 기후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척박한 땅의 역사는 인류의 탄생과도 거의 함께 했다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하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하라 뒤에 사막을 붙이면 옛날 역전압이라고 했던 꼴이 되겠지요. 사하라는 남쪽으로 북위 10에서 15도와 북쪽에서는 북위 30에서 35도 사이에 있습니다. 사하라 남쪽에 홍해에서 대서양까지 띠처럼 약 5,900km 떨어진 지역을 사헬이라고 합니다. 그 폭은 약 1,000km나 되며 남한 면적의 30배나 되는 넓은 땅입니다. 더운 반사막과 대초원 조건을 갖춘 기후 및 생태적 전이 지대를 말합니다. 건조한 기후에 잘 견디는 풀과 감목이 자라며 가뭄에 잘 견디는 아카시아가 있기 때문에 사헬을 아카시아 사바나라고도 합니다. 사헬은 남쪽으로 습한 수단 사바나와 북쪽으로 건조한 사하라 사막과 접하고 있습니다. 수단 사바나 지역은 아프리카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단이라는 국가는 여기인데, 원래 아랍어로 수단은 흑인의 땅이라는 뜻이고 사헬 남쪽의 아프리카를 가리킵니다. 수단 사바나는 1000년 전 수단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노예무역의 통로였고, 포르투갈인이 도착하면서 대서양 노예무역을 위한 노예 공급처로 활용된 곳입니다. 유럽 식민지 시대에는 지금 서쪽 말리가 있는 수단 사하라 지역에 프랑스가 지배하는 프랑스 수단이 세워졌고, 현재의 남수단 지역에는 영국, 이집트 수단이 세워집니다. 사헬은 환경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약 3억 명이나 됩니다. 특히 서부 사헬 지역에서는 정부의 부패가 매우 심하고 반건조 기후로 인해 식량과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주로 농업과 가축을 방목하여 기르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사막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헬 전체 지역의 출산율은 매우 높아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아프리카 사막화 방지 사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2020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서포트 투 사헬 리전이라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초안을 작성하고 UN 경제사회이사회가 의결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현재 이 사헬 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UN 주도하에 나무 심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서방과 중국 플러스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서쪽 대부분은 프랑스 식민지였고, 식민지 시대 이후에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프랑스 서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리에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쿠데타가 일어나 프랑스군은 말리에서 2022년 완전히 철수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도 2022년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해인 2023년 프랑스군은 완전히 철수합니다. 같은 해 니제르에서도
반서방 성향 군부에 의하여 친서방 정권이 축출되었고 쿠데타 이후 프랑스군이 니제르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군의 니제르 철수를 언론에 발표하며 프랑스 아프리카는 종언을 맞이했다고 공식 석상에 선언합니다. 니제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도 9월 중순까지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프랑스가 해준 게 별로 없고 착취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쿠데타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빈자리를 러시아와 중국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쟁 와중 푸틴은 지난해 7월 이 지역의 새로운 정권을 포함한 아프리카의 정상들을 모스크바로 초청해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한국도 이 지역의 투자와 개발을 제안하며 밀착하는 분위기입니다.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이 세 나라는 2023년 4.1 국가 동맹을 결성하고 2024년 7월부터 4.1 국가 연합으로 격상합니다. 이 세 나라는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 영어의 약칭으로는 에코와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4.1 국가 연합은 에코와스에서 지체 없이 탈퇴한다고 발표합니다. 에코와스는 4.1 국가 연합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고 군사 개입을 시사합니다. 참 전 세계가 복잡하지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코카서스, 그리고 대만 해협, 최근에는 한반도까지 전 세계가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리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4.1 국가연합도 초대되어 참석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은 한반도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데 부르키나파소 군부는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다음으로 니제르산 우라늄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반서방 친러를 내세우는 니제르 군부가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우라늄 수출 통제를 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사하라의 지리와 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우리의 목적지로 가볼까요? 여기가 모로코와 영토 분쟁 중인 서사하라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서사하라 오른쪽에 있는 국가 모리타니에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곳을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를 이곳과 연결시킵니다.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책에서 언급된 전설상의 섬이자 그 섬에 있던 국가입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자신의 힘을 과신하다가 결국 신의 분노를 사 대서양에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플라톤 이후 신학자, 철학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기원전 450년경 당시 세계를 재구성하여 그린 세계 지도인 오이코 우메네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틀란티스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이코 우메네는 동양의 사마천과 같은 인물인 헤로도투스가 기술한 세계를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베리아 북쪽에 있는 산맥 이름이 아틀라스인데 아틀란티스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가 세상 끝에 기둥 2개를 박았다고 하는데 그 기둥 중 한 곳이 지중해의 영국 땅인 지브랄타고 다른 한 곳은 그 반대편의 모로코의 이곳입니다. 3D 지도를 통해서 좀 더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자세히 볼까요? 화면의 왼쪽이 스페인이고 오른쪽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입니다. 가운데 지브롤터 해협은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유일한 바닷길입니다. 자, 그럼 저 지브롤터 해협으로 고도를 낮춰보겠습니다. 하강을 시작합니다. 항구와 활주로가 보입니다. 산이 보이죠? 이 산이 락 오브 지브롤터입니다. 하강이 매끄럽지 못했네요. 저 안쪽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마크 표시가 지브랄터 바위입니다. 이곳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면적은 6.8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약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해외 영토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활주로가 보이죠? 이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까지가 영국 땅이고 그 왼쪽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입니다. 저 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영국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이제 지브랄터 해협 건너편에 있는 아프리카 쪽 헤라클레스 기둥으로 가볼까요? 아프리카 쪽 기둥이 어디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두 곳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카르타고인들이 건설한 항구 도시인 세우티에 있는 몬테 하초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모로코 영토가 아니라 스페인의 영토입니다. 유럽은 알아갈수록 참 복잡하죠? 아프리카 쪽 헤라클레스 기둥으로 가장 유력한 모로코의 제벨 무사로 가보겠습니다. 제벨 무사는 모로코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그 높이가 842m이니 북한산 높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1960년대 독일 예수의 학자 아나타시우스 카르어는 그 지도에서 아틀란티스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사이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882년 미국 국회의원이었던 아그나티우스 도널리는 아틀란티스 제국의 추정 범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혹자는 아틀란티스가 북해의 도고랜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최대 빙기에 영국은 거의 절반까지 빙상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 빙상을 페노스칸디아 빙상이라고 합니다. 빙상이 녹으면서 육지가 드러나는데 당시 이곳의 지형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을 도거랜드라고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졌고 노르웨이 북쪽 대륙 끝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해저 산사태 중 가장 큰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해저 산사태를 스토레가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세 군데가 붕괴되었습니다. 기원전 6225년에서 6170년 사이입니다. 붕괴된 대륙붕 해안의 길이는 약 290km이며 이 붕괴로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했고 기원전 5500년경 이 땅은 도거뱅크만 남기고 물에 잠깁니다. 점차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도거뱅크도 물에 잠겨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도거랜드를 아틀란티스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양이나 인도네시아의 순다랜드가 사라진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잃어버린 제국 아틀란티스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카의 이곳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 근거는 아틀란티스 제국의 상상도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작품에서 묘사된 아틀란티스를 재구성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틀란티스는 특이하게도 동심원 형태의 여러 개의 외섬과 하나의 중앙섬이 바다와 연결된 원형의 운하에 둘러싸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상도와 매우 흡사한 지형이 오늘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 약 500km 떨어진 이곳이 처음 발견된 시점은 1930년대 말입니다. 10m 이상 상공에서만 그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곳을 처음 비행할 수 있었던 시기가 1930년대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가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마치 사람의 눈 모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곳을 사하라의 눈이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리차트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리차트 스트럭처라는 이름은 1940년대 이 지형을 처음 보고하면서 리샤트 크리에이터 혹은 리샤트 단축구멍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리차트는 본래 가죽부대의 주둥이를 가리키는 모리타니 방언이기도 합니다. 나사에서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그 구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랜드셋에서 찍은 사진의 채색한 그림을 보면 그 구조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색은 기반암이고 노란색과 흰색은 모래입니다. 녹색은 초목이고 파란색은 염분 퇴적물입니다. 염분 퇴적물은 리체 스트럭처의 꼭대기의 바닥과 주변 고지대에서 발견됩니다. 바다에서 500km나 떨어진 이곳에 염분 퇴적물이 발견되는 것은 참 미스터리하죠? 이 리차트 구조는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이 리차트 구조의 생성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운석 충돌설과 화산 폭발설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주변에서 여러 운석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리차트 구조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운석이 떨어진 자국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테미미차트와 테노우머 크레이터입니다. 한번 볼까요? 테미미차트는 리차트 구조에서 약 390km 떨어져 있는데 그 직경은 700m나 됩니다. 떨어진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침식 정도를 보면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노우머 크레이터는 더 리차트 구조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거리는 224km이고 크레이터 직경은 약 1.9km로 꽤 큽니다.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바닥에서 110m 솟아올라 있습니다. 운석 충돌 시점을 학자들은 11,700년부터 31,10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리차트 구조와 이 두 크레이터가 일직선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리차트 구조 주변에서는 운석 충돌로 인한 변성암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산 분출로 생기는 화산암이 발견되지 않아 이 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메톤이라는 학자의 연구에서 충격 구조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사의 자료에 따르면 구조물의 생성은 1억 4천만 년 전에서 6,600만 년 사이 백악기에 형성되었으며 본래 노출된 평평한 암석층이 융기되어 생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암석이 바깥쪽 고리를 형성하는 암석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형태는 아틀란티스 상상도와 매우 유사하지요? 리차트 구조의 이 상상도를 매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구조가 아틀란티스 상상도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이곳을 사라진 아틀란티스 제국이라고 할 만하지요? 상상도를 보면 원형 구조물 사이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상상도와 일치하려면 저곳은 호수여야 하는데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많은 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아슈리안 유물도 발견되었고 담수 화석도 발견됩니다. 15,000년에서 8,000년 사이에 이곳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대홍수가 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합니다. 방구석에서 떠나는 지구본 여행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십시오.